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발베이크와 트벤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3위의 발베이크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열세입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2분의 1 스쿼드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데요. 승점 확보에 험로가 점쳐지는데 또다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기복 있는 경기력이 팀을 올가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3경기에서 6실점을 헌납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다분하죠.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는 탓에 배후 공간 노출 빈도가 잦아지고 선제 실점이 많아집니다. 또한 선제 실점 이후 만회골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죠. 중원에서 볼 소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턴오버가 심하고 전환 속도 역시 무디입니다. 유사한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제하 실점 허용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리그 5위의 트벤테입니다. 22라운드 아약스를 만나기 전까지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공교롭게 아약스전 대패 이후 직전 경기 고어헤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다소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이죠. 이번 라운드를 통해 다시 반등을 노리겠다는 심산인데요. 중하위 팀들을 상대로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가져갑니다. 프레퍼의 기점을 시작으로 3선에서 샤딜렛과 제로키를 거치며 측면으로의 볼 배급을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측면 자원들의 적극적인 크로스를 통해 최전방 볼프스 힌켈이 상대 수비에 하중을 가하며 헤딩과 세컨볼을 통해 득점 루트를 생산하죠. 원정에서 중하위 클럽 상대 6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할 정도로 수비 전략에도 양질의 대응이 가능했기에 이번 라운드 역시 무득점에 그칠 일정은 아닙니다. 원정승 2.5오버 접근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트벤테의 최근 흐름이 다소 저조하지만 공격력은 직전 경기 멀티 득점에 성공한 만큼 좋고요. 약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일 전력이 충분하기에 멀티 득점까지도 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발바이크가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신장을 활용한 단순한 롱볼 패턴을 가져가겠지만 난전을 꾀하기는 힘든 일정입니다. 다득점 위주의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펜하임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6위의 호펜하임입니다. 최근 2연승을 달리며 잠시 연패에 빠지며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살아나는 추세인데요. 최근 프레메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여름에 팀의 합류가 확정되기도 했죠. 공격력이 다시금 살아난 모습인데 두 경기에서 4골을 득점하면서 루터와 다브루의 호흡이 좋고 공격 시 중원부터 라인을 끌고 올라와 수적 우세를 가져가면서 공격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크라마리츠가 중원에서 볼 운반을 통해 공격을 주도했고 윗선과의 연계 역시 돋보이면서 득점 루트를 생산해냈습니다. 홈에서 화력이 묻어나오는 점 또한 긍정적이에 이번 라운드 역시 멀티 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결정자는요. 스틸러, 비카치치, 보그트, 리차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7위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여전히 리그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가운데 직전 경기는 코로나 이슈로 주력 자원들의 결장이 이어지면서 팀 상황이 더욱 좋지 못하죠. 직전 경기 홈에서 안톤부터 시작되는 빌드업과 좌측 공격 루트를 통해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소사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적극적인 언더래핑으로 연계를 가져가면서 공격에 힘을 실었던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최전방 토마스가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면서 윗선의 공격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고 결정력에 있어서도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정 득점력 또한 8골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호펜하임의 수비 라인이 붕괴된 점을 감안한다면 한 골 생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정자는요. 디다비, 쿨리발리, TBD, 은분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승 2.5오버 접근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호펜하임의 장점인 공격력이 2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문제는 수비죠. 센터백 자원들이 3명이나 이탈하면서 수비 불안은 필연적인데요. 실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맞대결 전적을 앞세워 맞대응하겠으나 윗선 자원들의 결정력이 저조하고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더욱 처참하죠. 저항 자체가 어렵고요. 다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반테와 엘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2의 레반테입니다.
최하위 레반테의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는데요. AT 마드리드를 잡는 이변을 연출하더니 셀타피고 원정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2경기 연속 승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말미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19위와의 승점 차가 5점 차라 뒤집기는 힘들겠으나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하죠. 수비에서의 견고함이 돋보이는데요. 5백을 형성하며 후방에 수적 우세를 가져가고 윗선부터 강한 압박을 감행하며 직전 경기 14개의 인터셉트를 성공하는 등 수비에서의 전반적인 지표가 형편없던 이전에 비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아르테가 수비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피어와 함께 공중볼 경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또한 고무적이죠. 다만 엘체의 최근 공격력이 나쁘지 않기에 1실점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리그 14위의 엘체입니다. 최근 리그 7경기 중 한 패밖에 없을 만큼 흐름이 좋죠. 세비야에게 패하며 흐름이 다소 꺾일 수 있었으나 바이에카노를 잡아내며 다시금 분위기를 추스린 상황입니다. 상대의 페이스도 만만치 않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인데 직전 경기 역습이 주요하면서 값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주포 보예가 빠졌지만 카리오가 큰 신장을 바탕으로 7번의 볼 경합에 성공하는 등 수비 사이에서 버텨주면서 밀라의 침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죠. 다만 레반테의 수비진의 공중볼 경합 능력 역시 출중하고 후방 라인의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탓에 이들의 단순한 패턴이 주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대 한 골 생산의 선을 긋는 것이 낫겠고요.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1 핸디캡 페이입니다. 두 팀의 공격력이 뛰어나지 않고 역습 패턴을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수비에 치중하는 전술 또한 비슷하게 가져갈 공산이 높은 가운데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일 일정이 아닙니다. 저득점 위주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C 밀란과 우디네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AC 밀란입니다. 직전 경기 최하위 살레르니타나에게 일격을 맞으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죠.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고요.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4배가 넘는 스쿼드를 자랑합니다.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최근 3경기 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윗선의 득점력은 좋고요. 최전방 지루가 연계에 더욱 집중하면서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에 더욱 힘을 싣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측면에서 레앙과 마시아스가 빠른 발을 이용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홈에서 중하위 클럽 상대로 매경기 득점에 성공한 만큼 이번 라운드 역시 무득점에 그칠 일정은 아닙니다. 리그 16위의 우디네세입니다. 어느덧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단 3점 차이죠. 삐끗하다가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대보다 전력도 열세고 원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승점 확보에 험로가 점쳐지는데요. 직전 경기 한 골 득점에 성공하긴 했으나 4경기 만에 나온 득점으로 여전히 페이스가 살아났다고 속단할 순 없죠. 여전히 공격 전개 과정이나 유효 슈팅 면에서는 높은 지표를 유지 중이나 결정력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비중이 32%나 될 만큼 박스 안에서 득점은 가져갈 수 있으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유효 슈팅이 부족합니다. 데올로페우가 직전 경기 골맛을 보긴 했으나 여전히 윗선 자원들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대목이죠. 상대의 견고한 수비진을 뚫어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일정이고요.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입니다. 홈승 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AC 밀란이 4경기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지만 공격력이 막 뛰어나진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력을 기반으로 짜임새 경기를 가져가는데 능합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극심한 결정력 난조에 시달리며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데요. 원정 기복까지 겹치며 저항 자체가 어렵고요.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노아와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9위의 제노아입니다. 승리 DNA를 잃은 지 5달이 넘었는데요. 그나마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패배하고 있진 않지만 이번 라운드 상대는 리그 2위의 인터밀란입니다. 승점 확보에 험로가 점쳐지는데 3백 시스템을 통해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갑니다. 특히 상위 클럽 상대로는 수비 시 5백을 형성하며 수비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최근 4경기 2득점 2실점으로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죠. 막시모비치가 수비의 중심을 잡으며 3선 3명이 두꺼운 블록을 쌓으며 상대 슈팅을 억제하는 데 힘을 싣습니다. 로마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압박이 주요했고 측면에서 맨투맨 마킹을 통해 크로스 제어와 슈팅 제어에 성공하면서 무실점 성과를 이뤄냈던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인터밀란의 좋지 못한 공격진을 상대로 1실점 내외의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2위의 인터밀란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우수합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4배가 넘는 스쿼드를 자랑하는데요.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로마를 상대로 컵에서 승리를 거둔 경기 외에 AC 밀란, 나폴리, 리버풀과의 강행군 속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직전 리그 일정에서는 사스올로에게마저 충격패를 당하며 인자기 감독이 부임 이후 첫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 이후 경기력에 매우 화가 난다는 발언을 통해 경기력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하기도 했죠. 특히 윗선 자원들의 결정력이 부족했습니다. 29개의 슈팅 중 8개 이후 슈팅을 가져갔지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유사한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제하 원정기를 떠나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고 1, 2득점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정승 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인터밀란의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고 직전 경기 공격력에서의 결정력 난조를 드러내면서 이번 라운드 역시 다득점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만 올 시즌 중하위 클럽 상대로 원정에서 2골 이상 득점할 정도로 극단적 수비 전략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임은 분명하고요.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고 1, 2득점 생산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제노아가 최근 짜임새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무승부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터밀란에게 유독 약했던 모습과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저득점 위주의 원정 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